안녕하세요. 대만 설명서 채널입니다. 화면에 나오는 곳은 양명산에 있는 횡링 히스토릭 트레일이라는 곳입니다. 이곳은 양명산에 있지만 찾아가기도 쉽고 가볍게 왕복할 수 있는 곳입니다. 주소를 남겨 놓겠습니다. 이곳을 방문하실 분은 참고하셔서 다녀오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해외에서 나가서 일하는 그 주재원들이 뽑은 살기 좋은 나라 순위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순위는 인터네이션이라는 곳에서 측정하는 자료입니다. 이 조사는 인터네이션스가 12,000명이 넘는 외국인에게 삶의 질을 비롯해 정착 편의성, 구직 및 노동 환경, 경제 상황, 생활 비용, 의료 5개의 주제를 설문해 평균 점수를 내는 방식으로 이루어집니다. 참고로 먼저 알아두셔야 될 것은 이 조사는 매년 보면 좀 편차가 매우 달라집니다. 어떤 나라는 10위에 있다가 2, 30위로 가는 경우도 있고요. 생각보다 좀 편차가 많아집니다. 아무래도 그 표본이 적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좀 매우 흥미로운 조사고요. 좀 상위권에 있는 곳은 항상 상위권에 있고 하위권에 있는 곳은 하위권에 있는 곳이 주로 많습니다. 먼저 탑 10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2023년도입니다. 1위는 스페인이 차지했습니다. 스페인은 항상 상위권에 듭니다. 2위는 타이완으로 예전에는 순위권에 들지 못했는데 최근 몇 년간 계속 탑 10에 진입하고 있습니다. 3위는 핀란드입니다. 핀란드도 항상 상위권을 차지하고 있고요. 4위는 UAE, 5위도 오스트리아로 항상 상위권에 있습니다. 6위 싱가포르도 아시아에서 항상 상위권에 있습니다. 7위 포르투갈, 8위 스위tzerland, 9위 룩셈부르크, 10위 덴마크입니다. 제가 좀 과거와 비교해 보면 거의 이번에 탑 10 순위는 항상 상위권에 드는 나라들이 포진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조사는 53개국을 대상으로 합니다. 다음으로는 하위 10개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44위는 아메리카입니다. 45위는 케냐고요. 46위는 아일랜드입니다. 47위는 베트남이고요. 48위는 필리핀, 49위는 사우스 아메리카, 50위 인도네시아, 51위 몰타, 52위 인디아, 53위 쿠웨이트입니다. 여기서 쿠웨이트는 항상 꼴찌를 차지하는 것 같아요. 보면 지난 몇 년간도 그렇고요. 의외인지 보통인지는 모르겠지만 미국은 항상 좀 하위권을 맴돌고 있습니다. 사실 한국도 하위권이 항상 많습니다. 이번에는 최악 10위에서는 빠졌네요. 베트남 같은 경우에는 좀 많이 널뛰기를 합니다. 어떨 때는 보면 위로 순위가 많이 가 있다가 어떨 때는 보면 완전히 바닥으로 내려가 있고요. 몰타도 그런 경향이 많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하나의 특징은 코로나19를 지나쳐서 나라가 코로나19에 어떻게 대응하냐에 따라서 순위가 좀 많이 바뀐 것 같아요. 최근 3년, 4년에는요. 예를 들어서 타이완이나 한국은 좀 순위가 많이 상승했죠. 아무래도 의료 분야에서는 타이완과 한국이 굉장히 앞섭니다. 거의 항상 그쪽에서는 조사에서 1, 2위를 다툽니다. 한국도 의료가 잘 되어 있지만 대만도 의료 쪽에서는 굉장히 저렴하고 한국보다 더 저렴합니다. 제 느낌으로는. 환자를 돈으로만 생각하지 않고 시설은 조금 한국에 비해서 어떤 곳은 조금 열악할지 모르지만 아무래도 좀 환자를 좀 환자로 대해준다는 느낌을 많이 받습니다. 솔직히 한국과 비교해서도요. 대만에 대해서 조금 살펴보면 대만은 삶의 질과 구직 및 노동 환경 부분에서 항상 상위를 다툽니다. 한국이 낮은 순위를 차지하는 데에는 직업에 대한 부분이 많습니다. 아무래도 한국은 아직도 좀 직장에서 좀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편입니다. 또 외국인들도 한국 직장에서는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한 한국은 고용 허가제에 따라서 취업을 제한하는
반면에 대만은 노동부와 중앙정부의 기준에 따라 과학기술과 경제, 교육, 문화예술, 체육, 금융, 법률, 건축, 설계 영역에서는 전문 능력을 갖추었다고 생각되면 취업 골드카드를 부여해서 1에서 3년간 노동을 허가하고 있습니다. 특히 소득세 우대 혜택을 주고 있다고 하고요. 골드카드 소지자의 직계 존속에 1년간 머물 수 있는 거류증도 발급해 줍니다. 물론 제 주위에서도 그런 분들이 있는데 상당히 골드카드를 받는 거는 쉽지 않습니다. 까다롭게 심사를 합니다. 대만에서 다니다가 생활하다 보면 인도에서 온 사람들이 꽤 많습니다. 그리고 한 1년이 지나고 몇 년이 지나면 가족들을 데려오려고 무척 애를 씁니다. 그리고 저를 비롯해서 외국인들도 대만의 의료질에 대해서는 만족을 하는 것 같습니다. 항상 한국도 그렇고 1, 2위를 다툽니다. 대만은 외국인이 고용된 날로부터 건강보험에 바로 가입을 할 수 있습니다. 치과 스케일링도 기본 접수비만 내면 1년에 2번은 받을 수 있습니다. 저도 스케일링을 대만에서 2번 정도 받았습니다. 하지만 한국처럼 깨끗하게 해주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대만은 간호조무사 제도가 없습니다. 그래서 의사가 해야 됩니다. 스케일링을. 그래서 아무래도 시간이 없으니까 깔끔하게 해주지 않습니다. 스케일링만큼은 저는 정말 한국에 가서 하고 싶습니다. 스케일링을 한국만큼 깨끗하게 해주는 곳은 없는 것 같아요. 어떤 칠레인은 대만의 의료 시스템은 환자를 돈벌이 대상으로 취급을 안 한다 이렇게 말하는데요. 저도 사실 좀 많이 느꼈습니다. 물론 안 그런 부분도 있죠. 하지만 제 느낌에는 한국과 비교했을 때도 대만은 좀 어떤 곳에 보면 굉장히 열악한 곳도 많습니다. 장비가 많이 없는 곳도 많고요. 하지만 그래도 좀 돈벌이 대상으로만 막 여기지는 않는 것 같아요, 환자를. 대만도 한국과 비교해서 굉장히 안전하죠. 대만은 어떻게 보면 한국보다 더 안전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아무래도 외국인들이 살게 되면 어느 나라든지 외국에 가서 살면 언어가 가장 큰 문제입니다. 그런 면에서는 좀 한국은 아직도 영어를 쓰는 사람들이 살아가는 게 아주 쉽지만은 않은 것 같아요. 대만은 한국보다는 조금 낫고요. 말레이시아나 당연히 싱가포르보다는 훨씬 잘 안 통하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영어만 하고는 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싱가포르가 나라는 작지만 영어가 잘 통해서 항상 상위권에 드는 것 같아요. 물론 깨끗하고 환경도 좋지만요. 그리고 의외로 타이완이 자연 환경 부분에서도 높은 점수를 받았어요. 저 경우를 말씀드리면 제가 결혼하기 전에 와이프를 만나기 전에 여행을 17년도에 한번 왔었어요. 그때만 왔을 때도 저는 타이베이만 와서 여기에 왜 사는지 이해를 못했어요. 다시는 안 와야지 하는 느낌이 있었거든요. 코로나 때문에 제일 처음에 대만에 와서도 크게 만족하진 않았어요. 하지만 자연을 알고부터 대만의 자연을 알고부터 동쪽과 높은 산이 많잖아요. 산이 워낙에 4,000m 산도 많고 3,000m 산은 정말 많죠. 그 대자연을 좁은 땅에서 대자연을 느끼면서 산을 다니면서 매력에 많이 빠졌습니다. 또한 타이베이 근교에만 가도 바다를 많이 갈 수 있습니다. 물론 개인적으로는 한국과 비교하면은 물도 나쁘고요. 저는 제주도에서 많이 살았기 때문에 공기도 나쁜 편입니다. 또한 저한테는 개인적으로 가장 힘든 것은 날씨죠. 너무 덥습니다. 너무 습하고. 의외로 대만이 삶의 질에서 2위를 차지했습니다. 어떨 때는 저도 대만에 있는 게 좀 더 편하게 느낄 때가 많습니다. 왜 그런지는 정확히 모르겠는데 좀 더 사람을 대할 때 좀 더 여유가 있고 좀 덜 빡빡해지고 날이 좀 덜 서 있는 느낌입니다. 어쩔 때는 운전자들에게 저도 화가 나는 경우가 많지만 사람들을 대할 때 같이 마주보고 있으면 좀 더 편안합니다. 이상하게 한국에 있을 때보다는요.
지하철을 타거나 할 때도 얼굴 붉히는 일이 거의 잘 없습니다. 오히려 양보를 너무 잘해주셔서 제가 다 미안할 때도 있고요. 저도 좀 반성할 때가 많습니다. 참고로 일본도 우리나라와 마찬가지로 그렇게 순위가 항상 높지는 않습니다. 우리나라와 비슷비슷한 순위를 유지할 때가 많습니다. 의외죠. 일본도 높을 것 같았지만 해외 주재원들이 생활하기에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나라와 일본의 아마 공통점은 일본은 더 영어가 잘 안 통하죠. 그것뿐만이 아니라 외국인에게 의외로 좀 배타적인 측면이 많습니다. 그것은 아마 일본보다는 한국이 좀 더 배타적일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우리는 잘 못 느끼지만 외국인에게 의외로 한국 분들이 좀 저를 포함해서 좀 배타적이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한국과 타이완이 공통으로 상위권을 차지한 부분은 여행하는 측면에서도 굉장히 높은 점수를 받았습니다. 주위에 갈 곳도 많고요. 비행기를 어디를 타고 가더라도 뭐 일본, 싱가포르, 뭐 대만, 타이완, 대만, 타이완은 같은 나라네요. 좀 쉽게 갈 수 있고 저렴히 갈 수 있죠. 한국은 헬스케어라든가 트래블, 뭐 안전성 측면에서는 굉장히 높은 점수를 받았는데도 좀 아주 상위권을 차지하지 못하고 어쩔 때는 중위권이나 어쩔 때는 하위권을 차지하는 거 보면 노동 환경에서 너무 점수를 낮게 받는 것 같아요. 저희도 그렇지만 외국인들도 마찬가지로 일하면서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다는 거죠. 이 조사는 매년 이루어지면서 나라마다 어쩔 때는 편차가 굉장히 큽니다. 하위권이 있다가도 뭐 상위권으로 확 뛰어오르고 이 편차가 굉장히 커서 아주 뭐 많이 신뢰할 것은 아니지만 참고 자료로는 써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뉴스와 자료를 찾아보다가 대만에 관한 것이 있어서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저도 처음 대만에 올 때는 날씨가 너무 안 맞고 해서 와이프랑도 얘기를 많이 했지만은 한 5년 뒤에는 한국에 들어가서 살기로 하고 왔었습니다. 하지만 점점 더 대만에서 생활하는 시간이 더 길어지고 언제까지 대만에 있을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최근에는 저도 대만에 있을 때가 더 편안할 때도 많습니다. 날은 덥고 제가 할 일은 많지 않을 때도 있지만 어떨 때는 밖에 나가거나 돌아다니거나 사람을 대하면 이상하게 더 편안함을 느낍니다. 아마도 뭐 저희가 외국인이라서 그럴 수도 있고요. 뭐 정치에 관심을 안 가져도 되니까 그런 걸 수도 있고요. 뭔지는 모르겠지만 학생들을 보더라도 좀 더 편안합니다. 학생들 눈빛이 좀 덜 무섭죠. 그런 면도 있고요. 뭔지 모르겠지만 예전에 한 20년, 30년 전에 살던 때를 어떨 때는 말이 안 통하는데도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슈퍼를 가거나 뭐 쓰레기를 버리러 나갔을 때나 어떤 사람과 뭐 부딪히거나 이럴 때에도 서로 그렇게 눈 붉히지 않고 지나가는 경우도 많고요. 편안함을 느끼는 경우도 많습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시고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